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지금은 2020년 2월 8일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이인과 60명의 배반자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 곧 직권남용과 관련된 탄핵 결의안을 52대 48로 부결시켰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의석수는 53석, 그리고 민주당 의석수는 47석이므로 양당 의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했더라면 53대 47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에서 밋 롬니 의원이 야당인 민주당에 동조하여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탄핵 찬성이 한 사람 더 늘어난 것입니다. 독실한 모르몬교 신자인 롬니 의원은 투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탄핵에 찬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배반자가 되었지만 미국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고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면 이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헌정 역사가 긴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된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두 3사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모두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헌정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한 사람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탄핵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모두 통해 가결됨으로써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탄핵안이 발의된 지 6일 만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토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안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72명 중에서 62명이 찬성한 가운데 총 234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당에서 20여 명만 찬성하면 겨우 통과될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무려 60여 명이 찬성했으니 가히 반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은 하원에서 발의된 후 135일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하원이 상원에 넘긴 심의 관련 서류만 28,000페이지에 달한 것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7명 중 약 절반인 60여 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롬니 미 상원 의원의 경우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62명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전적으로 이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롬니 미 상원 의원은 비록 그의 소속당인 공화당에 대해는 배반자가 되었지만 미국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인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상하 양원의 심의 과정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는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내용은 헌법 위반 행위와 법률 위반 행위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고, 또 예를 들면은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과 관련된 범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람이라도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의 기밀이라도 누설한 것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정은 추종 세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당시 여당 일부 정치배들에 의해 졸속으로 불법적으로 탄핵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여자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여자였기 때문에 더 강하게 탄핵에 대처하지 못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